각각 식품들의 그 혈당 반응을 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출근하거나 퇴근하면 혈당이 오르네요. 처음으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진짜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제 약간 무서워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고황작물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좀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해서 저도 한 14일 테스트해보고 실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혈당 다이어트, 실제로 내가 음식을 먹고 얼마나 혈당이 오르는지, 또 평상시에 저의 연속적인 혈당을 측정을 해보려고 연속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혈당 측정 기기를 했어요. 이는 경피적으로 뒤쪽으로 붙일 수 있는 형태의 실제로 측정기에 센서가 있고 어플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착하는 어플리케이터예요. 이게 센서까지 부착한 모습이에요. 통증은 저는 아예 안 느껴졌고요. 되게 간단하게 딱 붙여서 2주 동안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공복 상태 혈당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 있다가 얼마나 당이 오르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2주 동안 알차게 써서 저의 식단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해볼게요. 네, 저는 지금 출근을 했고요. 여기 팔뚝에 아침에 부착한 혈당 측정기가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소매가 있는 거 입으니까 티가 거의 안 나요. 일어나서 라떼를 한 잔 마시면서 아주 가볍게 사이클을 돌린 직후에는 70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혈당이 좀 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게 측정한 타임만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나오고, 한 거의 30분을 거쳐서 100 살짝 넘게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프를 보면 좀 그런 패턴인 것 같고요. 오전 11시 반이고요. 밤고구마, 퍽퍽한 밤고구마 하나랑 커피랑 해서 간단하게 점심을 좀 먹을 거고, 사실 그릭 요거트랑 이제 파운드 케이크랑 더 챙겨온 게 있는데 각각 식품들의 그 혈당 반응을 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뭐 먹고 있다 혈당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먹기 전에 혈당은 80 후반대였어요. 자, 첫 번째 음식인 고구마를 먹고 나서의 혈당 반응이에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혈당이 확 치솟았다가 지금은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죠. 근데 그래도 혈당이 150 정도까지만 올라가서 아주 높게 올라가진 않았고요. 먹고 1시간까지는 150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짠! 저희 두 번째 점심입니다. 요거는 저희 엄마가 직접 단호박이랑 아몬드 가루랑 뭐 계란이랑 이렇게 넣어서 다이어트식으로 스테비아 가루 넣어서 만든 단호박 파운드 케이크이고요. 요거는 그릭 요거트예요. 피스타치오 맛 그릭 요거트인데 여기 거네요. 집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영양 성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그릭 요거트이지만 당이 좀 첨가가 되진 않았을까 걱정이 좀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먹으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밑에 있는 76이 식사하기 전 혈당이었고요. 제가 이제 간단한 음식이다 보니까 10분 만에 식사를 끝내고 쟀을 때는 70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오히려 더 낮은 혈당과 이후엔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혈당이 정말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살짝 저혈당처럼 조금 낮게 돼 있어서 혈당에 대한 인슐린 반응이 좀 특이하네요. 네, 오늘도 역시 출근을 해서 혈당 보고 갈게요. 밥을 먹기 전엔 71이었는데 아까 아침으로 밤고구마랑 무화과 2개, 그리고 포도 한 50g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도가 진짜 엄청 달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고구마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조금 더 올라가 있었고, 이렇게 됐다가 이상하게 저는 출근하거나 퇴근하면 혈당이 오르네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가? 이거는 주말 일요일 때 저의 혈당 그래프인데요. 이날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가 학회 참석해서 강연했을 때예요. 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먹은 것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당이 좀 올라간 게 있었던 것 같고, 저녁에는 족발이랑 쭈꾸미랑 뭐 와인이랑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혈당이 거의 안 올랐어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먹어서 천천히 올라갔는데, 점심 때 황태 스낵이랑 고구마 먹었을 때 혈당이 좀 높게 올라갔어요. 그거 말고는 역시 특이한 소견은 없습니다. 그릭 요거트가 혈당을 굉장히 천천히 올리는 것 같아요. 컨티뉴스하게 혈당을 재는 기계를 달고 처음으로 200이 올라갔어요. 이날 양대창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막 이런 안 좋은 소식들도 막 있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낮 시간 내내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로제 떡볶이랑 양대창이랑 양밥을 먹고 처음으로 피클을 찍었습니다. 너무 폭식을 하는 건 안 좋겠구나. 낮에 내내 이렇게 먹다가 정말 완전 혈당 스파이크를 찍었죠. 또 높게 올라가니까 가파르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혈당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이제 컨티뉴스하게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드디어 그 14일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 혈당을 측정하는 중간에 개인사적인 좀 이벤트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다 체크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혈당을 측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 유지어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을 직접 먹어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혈당을 얼마를 올리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유지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개인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혈당을 재면서 음식에 대한 중요성도 물론 깨달았지만 스트레스를 진짜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아무런 음식이 들어간 게 인테이크가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콜티졸이 올라가고 하는 상황에서 혈당이 오히려 이렇게 아침을 챙겨 먹은 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놀랐던 건 제가 주로 보면 점심때가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근데 저는 저녁을 가장 헤비하게 먹는 사람이거든요. 먹는 양도 그렇고 사실 저녁에는 음주를 같이 곁들여서 하기도 하고 좀 많이 먹는 편인데 남편이랑 함께 먹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도 점심때 좀 간단하게 먹는 것들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점심은 주로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혼자 간단하게 먹다 보니까 그냥 냄새나는 것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게 하려고 간단한 샌드위치나 아니면 고구마, 뭐 그릭 요거트 이런 걸 좀 챙겨와서 먹는 편인데요.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을 먹으면 혈당이 거의 200 가까이 치솟았어요. 그쵸, 원래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적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못 만들거나 할 때, 다이어트 할 때도 고구마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심지어 당지수를 조금 낮춰서 먹기 위해서 굽지 않고 쪘거든요. 삶아서 먹었는데도 저한테는 혈당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걸 계기로 고구마를 진짜 좋아했는데 이제 약간 무서워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구황작물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2주 동안 한 거에 대해서 1일 패턴을 한번 볼까요? 보면 주로 저는 이 패턴에서도 딱 나와요. 오후 3시쯤에 혈당이 가장 높죠? 점심 먹었을 때 혈당. 목표 범위인 70에서 180 정도 이제 혈당이 mg per 데시리터의 단위로 나오는데 100% 다 이 목표 혈당 안에 있어서 크게 저혈당이 오거나 아주 고혈당이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의 평균 혈당은 한 100 정도 언저리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예상 당화혈색소도 이렇게 14일 정도를 체크하니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1 저는 정상일 걸로 나와 있어요. 혈당이라는 게 물론 음식이 들어와서의 당지수, 내가 먹은 음식의 당지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일중 변동의 그 호르몬 주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늘 당연히 저도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저녁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생활 사이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녁에 폭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침, 점심을 덜 먹는 편이었는데 오히려 점심때가 혈당이 더 잘 올라가고 저녁때 혈당은 좀 낮은 패턴을 보였거든요. 이걸 통해서 식사량이나 식사 종류를 좀 바꿀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의 일중 주기가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는구나 하는 것들도 좀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또 혈당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이건 탄수화물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신 이제 지방이나 또는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거나 또는 내가 전반적으로 다이어트를 식단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내가 계획한 것만큼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내 몸에서 뭔가 호르몬의 주기나 또는 당에 대한 반응성이 좀 다른 게 아닌가 하고 체크하는 차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내가 당뇨 전 단계라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이걸 가지고 나의 혈당의 주기를 좀 체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혈액을 찔러서 하는 이런 혈당 검사보다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경향성을 보는 위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진짜 다이어트를 하면 주로 식단에만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식단 이외에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의 상황들이 되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또는 유지를 할 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생활할 때 막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운동을 한다거나 씻는다거나 할 때 좀 신경이 쓰이는 건 있어서 전 이걸 아주 자주 할 것 같지는 않고, 한 겨울쯤에 또 한번 내가 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해서 저도 한 10살 테스트해보고 실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좀 흥미가 있으셨나요? 단순히 너무 이제 미용적인 목적, 체형의 목적만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건강을 같이 감안한 건강 다이어트 방법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본인에게 잘 맞춰서 잘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사실 개인이 이런 데이터들을 잘 적용하고 해석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